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은 가장 쉽게 관계를 깨뜨리고 가장 빨리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왜 저 사람이 상처받았을까? 나는 장난처럼 한 말인데 왜 관계가 멀어졌을까? 결국 문제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상대 마음에 남아 오래도록 흔적을 남깁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가깝던 친구가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했고, 좋던 직장 동료가 사소한 말실수 때문에 돌아설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성패는 말을 얼마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덕이 쌓이고 말을 느리면 허물이 생긴다. 이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날카로운 교훈을 던집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발로이지만 동시에 나의 허점을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함부로 흩뿌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며 불필요한 말은 삼킵니다. 그 삼킴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모임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뒤 돌아와서 후회한 적, 괜히 말했나? 다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까? 반대로 말없이 미소만 짓던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 걸 본 적. 이것이 바로 말의 무게입니다. 말은 양이 아니라 질이고 소리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을 줄여야만 관계가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많으면 비밀이 새어나가고, 말이 많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말이 많으면 결국 사람은 나를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옛 선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흉보는 말, 자신을 과시하는 말, 가족의 문제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적게 할수록 귀해지고 침묵은 깊을수록 존중을 얻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 관계를 잃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자리에서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식 자리에서 술김에 동료의 단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그 친구는 일을 꼼꼼히 못해. 항상 마무리가 부족해.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그 말을 그대로 기억했습니다.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 관계는 틀어졌고 평소 잘 지내던 사이가 차갑게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괜히 말했어. 차라리 침묵했더라면. 또 다른 예는 가족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어머니는 친척들과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실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해. 윗사람들과도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 말은 단순히 걱정의 표현이었지만 순식간에 가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나는 자랑도 걱정도 섞어서 말했을 뿐인데 아이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말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 말은 때로는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가볍게 던졌지만 상대는 깊이 새겨듣습니다. 나는 순간의 친밀감을 위해 말했지만 상대는 평생의 상처로 간직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고 혀는 몸을 해치는 칼이다. 이 명언처럼 내가 조심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나의 관계, 나의 신뢰, 나의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과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 중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갔는지 대부분은 조용히 듣던 사람일 겁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말을 아끼면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말이란 결국 책임입니다. 내가 한 말은 모두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은 신뢰로 돌아오고 헛된 말은 오해로 돌아오며 나쁜 말은 원한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며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말이 많으면 결국 다 잃는다는 말이 진리인지 알게 됩니다. 가벼운 자리에서라도 말을 줄이는 순간 여러분의 무게는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오래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은 삼키되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한 중년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 상사의 꾸지람을 자주 들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무겁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니? 왜 그렇게 위축되어 있니?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길게 충고하거나 조언을 늘어놓았다면 남편은 더 지쳐서 마음을 닫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침묵을 택했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 선택이 부부관계를 지킨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한 친구 모임에서 A라는 사람은 늘 말을 아끼고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임에 중요한 의논이나 민감한 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A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말이 적었기에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게감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말이 많던 사람의 의견은 아무리 옳아도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는 것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내 마음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신뢰를 쌓게 됩니다. 신뢰는 말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침묵과 경청 속에서 쌓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면 몸이 편하고 말을 줄이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말로 오해를 만들지 않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니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말을 줄인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상황을 기다릴 줄 알며 상대의 마음을 존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힘이 결국 가장 큰 인간관계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말이라는 도구의 양면성을 깊이 사유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을 분석하며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말은 자기 과시나 허영의 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말이 많다는 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드러내려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이 많을수록 사람은 자신을 노출하게 되고 그 노출은 언젠가 약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임에서 말이 많은 사람은 재미있게 보이지만 곧 가볍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신중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정약용 또한 말의 무게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혀는 화를 부르는 칼이고 입은 몸을 해치는 문이다. 그의 경고는 말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도구라는 뜻입니다. 칼은 손에 쥐어야만 위험하지만 말은 언제든 혀끝에서 흘러나와 순식간에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줄이는 것은 곧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 친밀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감은 말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그 신뢰는 의심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걸 다 말하지? 정말 지킬 줄 아는 게 있긴 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말이 많다는 건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말로 인해 스스로를 싸구려로 만든다라고도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그 안에 섞이는 불필요한 이야기, 감정 섞인 표현, 부주의한 언급들이 모두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내가 꺼내는 한마디가 더욱 신중해지고 그 말이 곧 나의 무게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줄인다는 것은 세상과의 거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는 내 안을 궁금해하고 그 궁금증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알듯 말듯한 존재에게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말의 역설입니다. 많이 말할수록 멀어지고 적게 말할수록 가까워집니다. 정리해보면 철학자와 선현들의 교훈은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말이 많으면 결국 신뢰를 잃고 말을 줄이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얻는 건 순간의 주목이지만 말을 줄여서 얻는 건 평생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자기 노출이라는 개념으로 다뤄집니다. 자기 노출은 내가 내 감정, 생각, 경험을 상대에게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적절한 자기 노출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만 과도한 자기 노출은 오히려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의 취약점을 알게 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지배 욕구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내 약점을 드러내면 나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동등한 관계가 아닌 아래 위치에 두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내가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불일치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어긋날 확률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흘려넘길 수 있는 작은 불일치도 말이 많을수록 더 많이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것을 보며 저 사람은 말만 많고 행동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신뢰는 금세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한 여성 내담자는 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집안 문제, 경제적 고민, 가족 이야기를 다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하니까 친구들이 더 날 좋아할 거라 믿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모임에서 그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듣는 이들에게 피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무거운 이야기를 계속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녀는 솔직함 때문에 외로워진 겁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용기지만 아무에게나 보여줄 때는 무모함이 된다. 이 말은 곧 말을 줄이는 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기 존엄을 지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상대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말은 결국 피로를 낳습니다. 상대는 내 말을 들어주느라 지치고 나는 상대의 반응에 실망하며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 짧지만 울림 있는 한마디는 상대를 위로하고 관계를 지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평생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정리하자면 말이 많으면 존중을 잃고 말을 줄이면 존중을 얻습니다. 심리학적 연구가 말해주듯 과도한 자기 노출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고 적절한 절제는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말 때문에 영광을 잃은 이도 많고 말을 아껴 덕을 쌓은 이도 많습니다. 말은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인물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이 앞서면 가벼워지고 행동이 앞서면 신뢰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역사 속 유명한 장수들의 공통점도 말이 적었다는 데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는 큰 야망을 품은 인물이었지만 말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상대를 먼저 듣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조급한 성격에 말을 쏟아내던 장수들은 결국 신뢰를 잃고 배신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정약용 역시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말은 한 번 뱉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삼가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언행을 절제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그의 생존법이자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지혜와 덕을 쌓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통해 덕을 쌓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깊이 존중합니다.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회의 자리에서 모두가 경쟁적으로 말할 때 한 사람은 묵묵히 듣다가 마지막에 단 한마디만 합니다. 그 한마디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말을 아껴서 얻는 힘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짧은 말로 후대에 길이 남았습니다. 그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간결했기에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장황하게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면 그의 말은 시대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이자 존중을 얻는 기술입니다. 많은 말 속에 진심은 묻히지만 짧은 침묵 속에 담긴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살피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하는 결정적 이유, 말이 많으면 결국 다 잃는다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조심의 필요성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례와 철학자의 지혜, 심리학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나는 농담처럼 던졌지만 상대는 평생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말은 나의 가치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그 안에는 불필요한 내용이 섞이고 부주의한 표현이 튀어나오며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낍니다. 셋째, 말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창구가 됩니다. 내가 모든 속내를 털어놓을수록 상대는 나를 동등하게 보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때로는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드러낼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말처럼 말을 줄이면 덕이 쌓이고 말을 늘리면 허물이 생긴다는 지혜는 결국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현대 심리학 또한 적절한 자기 노출은 관계를 살리지만 과도한 자기 노출은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이 두 지혜는 같은 결론을 향합니다. 말을 줄여야 관계가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의 짧은 한마디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을, 혹은 가족의 위기 속에서 쓸데없는 충고 대신 괜찮아, 내 곁에 있어라는 짧은 말이 큰 힘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많을 때가 아니라 필요할 때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을 줄이는 것은 겁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용기, 상대를 존중하는 용기, 스스로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깊어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괜히 말했구나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불필요한 말이 아닌 따뜻한 침묵과 신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